인생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는 갈림길 위에서 방향을 묻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는 빛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침대에서 숨결을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가장 잔혹한 상처를 남기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고 못 살겠다던 약속은 바람 한 줄기에 흩어져 사라지고 함께 걷던 길은 낯설고 차가운 전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순간에도 인간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붙잡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를 끌어안고 일어서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내 삶을 되찾을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여자가 끝내 자신을 지켜낸 여정입니다. 남편의 배신, 뒤틀린 진실, 그리고 모두가 등을 돌린 절망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이혼을 앞둔 마지막 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뒤집는 잔혹한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이후 피해자는 주인공이 되었고 침묵은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한 여자의 단단한 여정.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1층에는 작은 수제빵집 따뜻한 조각이 있습니다. 해질녘 붉은 빛이 유리창을 스치고 들어올 때면 고소한 빵 냄새가 복도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빵집의 주인 한가해는 매일 새벽 밀가루 반죽을 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와 오븐의 따스한 열이 이곳의 아침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늘 오는 단골 몇 명, 가끔 들르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는 조용하지만 안정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 속에는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한가에는 반죽을 치는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저예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밀가루 냄새 맡으며 반죽하는 게 훨씬 좋아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는데. 속으로 되뇌인 말에는 묘한 쓸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출장 갔다가 다음 주에 내려갈게. 가게는 잘 돼? 한가에는 딸 할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응, 뭐 그럭저럭 괜찮아.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전화가 끊기고 난 후 한가해의 눈빛에는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법적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가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으려던 순간 골목 입구에서 양복 차림의 도연우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자 이제는 법적으로만 남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혜야, 그 빵 냄새 여전하네. 참 좋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지 않겠어? 한가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선 도연우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얇게 핀 주름 여전히 잘 다려진 셔츠, 깔끔한 구두.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며 차갑게 몸을 조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요? 도현우는 한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거야. 예전 생각도 나고.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골목에 불빛이 번지면서 바람이 스치자 오래전 그들이 함께 살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가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요동치는 걸까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딸 하리는 출장 중이라 불이 꺼진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 한두 개가 놓여 있었고 시계의 초침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머릿속은 점점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도현우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했고 한가혜는 집과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갈등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폭발한 감정은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 정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라지지 못한 채 어딘가 얽혀 있었습니다. 한가혜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별다른 일정이 없는 날짜들이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고요하지만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길에서 도현우와 마주친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이상하게 가슴 한편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울산의 밤바람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을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가혜는 창문을 열고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고소한 빵 냄새가 다시 풍겨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잔잔하게 이어지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균열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한가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작은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이 골목길이 곧 인생의 전장을 마주할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빵집 문을 닫으려던 저녁,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현우였습니다. 가혜야, 우리 사이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자. 그냥 밥이야. 단조로운 말투였지만 오랜 세월 몸에 밴 억양이 한가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한가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저녁? 예전에 자주 가던 갈비집 기억하지? 거기로 오면 돼. 다음 날 공단 근처의 오래된 갈비집은 여느 때처럼 숯불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근무자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저녁 무렵에는 단골 몇 명만 남아 조용히 식사를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세월이 묻은 갈색 시계와 1980년대 인기가요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추억이 묻어나는 풍경이 한가해의 마음을 미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현우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 반짝이는 구두, 변함없이 정돈된 머리.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가혜야. 앉아. 고기 벌써 시켰어. 무슨 얘기인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하자는 거잖아. 서류 얘기만 하려면 너무 딱딱하잖아. 종업원이 불판을 올리고 고기를 얹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고기와 마늘, 참기름이 섞인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도현우는 능숙하게 집게를 들어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예전에도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이 익숙했습니다. 요즘 빵집 잘 된다며? 너한테 잘 어울려. 도현우는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히 험한 일 만들지 말고 좋은 말로 끝내자. 좋은 말로 끝내려면 서류를 마무리하는 게 맞죠. 미루는 건 의미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조금만 시간을 두자. 우리 그래도 오랜 세월 부부였는데. 잔잔한 말투였지만 한가해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 씨, 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리는 해야 합니다. 도현우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종업원이 가져온 물컵을 마시던 한가해는 혀끝에 느껴지는 이상한 맛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깨로 스쳐 지나가는 묘한 기운이 불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려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발끝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불빛이 번졌습니다. 팔꿈치를 짚으며 중심을 잡자 도현우가 자연스럽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너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인다.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도현우는 익숙한 손짓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런 날은 혼자 가면 위험해. 택시 탈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나 예전에도 늘 데려다 줬잖아. 잠깐 앉아. 한가해는 몇 번 고개를 저었지만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자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는 인조가죽 냄새와 익숙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려 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의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눈앞을 스쳤습니다. 도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금방 데려다 줄게. 차가 조용히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울산의 밤거리는 푸른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공단의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가해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모텔 골목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간판 불빛이 번지고 밤 공기 속에서 담배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초점이 흐려졌고 의자에서 몸을 가누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도현우는 자연스럽게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금방 데려다 줄게. 잠깐 쉬었다 가자. 몸이 안 좋아 보여. 한가해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힘이 빠진 팔이 공중에서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 불빛이 일렁였고 싸늘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낡은 복도는 축축했고 발밑의 카펫은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좁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현우의 손이 등 뒤로 감겼습니다.
다음 순간 시야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창문 틈새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방, 싸구려 벽지, 희미한 조명. 천장이 낡은 페인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맨살을 스쳤습니다. 침대 끝자락에 앉아 있는 도연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깼어? 많이 피곤했나 보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연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우리 부부였잖아. 괜히 소란스럽게 굴지 말자. 한가혜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닿은 시트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공기 속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문 옆에는 도연우가 벗어놓은 양복 재킷이 걸려 있었고 탁자에는 반쯤 비어있는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한테 허락받은 적 없잖아요. 도연우는 담배를 비벼 끄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다 지난 일처럼 흘려보내자. 그 말에 한가혜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묵직하게 울렸고 두 다리가 떨렸지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억눌러왔던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도연우가 팔을 잡았습니다. 가혜야, 우리 이런 일로 경찰 불러서 뭐하게? 창피하게 왜 이래? 창피한 건 당신입니다. 한가혜는 팔을 세게 뿌리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낡은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울렸고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간판 불빛이 일렁이며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 지금 당장 좀 와줄 수 있어? 전화를 받은 지안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현우한테 당했어. 지금 모텔 골목이야. 거기서 기다려. 내가 바로 갈게. 준호도 부를게.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어귀로 하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지안이 허겁지겁 달려왔고 뒤이어 강준호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호는 젊은 시절 경찰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자. 증거는 지금이 중요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강준호는 경찰에 신고 절차를 안내했고 지아는 한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골목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평범한 빵집 주인으로 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세상은 훨씬 거칠고 냉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밤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골목 끝에서 도연우의 차가 사라져가는 붉은 후미등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잔상이었습니다. 신고와 병원 진료를 마친 다음 날 울산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혜에게는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지나던 복도, 매일같이 맞이하던 단골 손님, 익숙한 커피포트 소리조차 멀리서 들리는 잡음처럼 희미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연우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은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단지 입구 근처의 상가, 주민센터 앞 벤치, 세탁소 앞에서는 사람들이 한가혜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가혜 씨가 다시 현우 씨한테 연락했다더라.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소송이람. 그래도 부부였잖아.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현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가혜가 다시 연락해 온 건데.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인간관계와 거칠애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도영숙이 찾아왔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유지한 도영숙은 예의 바른 태도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가혜야, 내가 창피하게 이러면 우리 집안은 어쩌니? 어머니, 지금은 그런 말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내가 다시 찾아왔다고들 한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그렇게 됐어. 이 나이에 이런 소송 벌려서 얻을 게 뭐니? 도영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겨진 공기에는 냉랭한 정적만 맴돌았습니다. 손님들 중 일부는 더 이상 빵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에 붙어 있던 전단지는 아무도 손에 쥐지 않았고 계산대에 놓인 커피포트도 식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고요함은 공포처럼 점점 가게 안을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빵집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지아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야.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 진단도 받았잖아. 끝까지 가야 해. 주변이 다 등을 돌리는 기분이야. 친구도, 이웃도, 손님도 모두.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편이 아니었던 거야. 강준호는 그날 밤 녹취 장비와 증거 수집 방법을 정리해 왔습니다. 도현우는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을 거야. 이미 소문으로 판을 짰어. 이젠 우리도 정식으로 대응해야 해. 준호 씨, 이런 싸움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겁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저 사람은 더 큰 소리를 낼 거야. 며칠 후 지아는 지역 신문 기자를 소개했습니다. 기자는 사건의 내용을 듣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사건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론도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어요. 언론, 법, 증거. 한가혜의 삶에 낯선 단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 떠난 자리에 지안과 강준호, 그리고 기자가 남았습니다. 고립감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연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게 문을 닫은 한가혜는 빈 오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반죽 냄새가 하루를 시작하게 했지만 지금은 싸늘한 공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잔잔했던 일상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싸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게 흘러갔습니다.
도현우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무슨 일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가 먼저 연락해 왔고 다시 잘해보자고 한 건 그쪽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차분히 앉아있던 방청객들도 작은 숨소리조차 삼켰습니다. 도현우의 옆자리에는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뒷줄에는 오랜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가혜에게 곱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체면이라는 이름의 껍질이 그의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가혜 측 증언 순서가 오기 전 뜻밖의 인물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임다은이었습니다. 도현우와 교제했던 과거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 집착이 좀 심하셨어요. 그리고 연락도 먼저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법정 분위기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일부 방청객은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한층 더 빠르고 악의적으로 퍼졌습니다. 단골 손님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고 일부 주민들은 대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할인마저 전화를 피했습니다. 엄마 잠시만 이 일에서 물러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보여. 그 말에 한가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한꺼번에 등을 돌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 복도 한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혜 씨. 고개를 돌리자 중년의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박수하였습니다. 과거 도현우와 교제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중엔 그냥 잊자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너져가던 마음에 작지만 뚜렷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열린 비공개 면담에서 수아는 증언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준호와 변호사가 면밀히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예전의 문자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주변 진술서까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건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도영숙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탓하던 도영숙이 기자 보도를 보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해야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사실이니?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도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을 나서며 문 앞에서 작게 중얼거린 한마디가 귀에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도현우가 쌓아온 신뢰와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냉정한 공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가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아와 지안, 강준호, 그리고 진실을 들으려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신뢰의 자리에 반전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가혜와는 마주본 적조차 거의 없는 사이였지만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도현우는 그때도 제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웅성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증거 자료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문자 내역, 진료 기록, 당시의 주변 진술서까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도현우 측이 준비해온 탄탄한 외피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임다은이 다시 법정에 섰을 때 찾아왔습니다. 초반에 도현우의 편에 섰던 그녀는 표정을 굳힌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입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순간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기자들도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사건은 지역 뉴스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부부 문제로 치부되던 일이 점점 범죄 사건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도영숙이 조용히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혜야,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그럴 말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이제라도 사실을 아셔서 다행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랐어. 내 말을 믿지 않은 것도 잘못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한가혜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 쌓인 벽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가혜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재판정에 서는 일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고개를 숙이던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침묵이 깨진 자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침묵과 수치심은 결국 한마디 한마디의 증언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재판날 대법정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양측의 변호인, 기자들, 방청객, 그리고 수많은 시선이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감춰졌던 진실이 이날 모두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열었습니다. 피고인 도현우,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도현우는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재판 때와 달리 얼굴에는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은 책상 위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고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더욱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검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도현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은 일관되었고 제3자의 증언과 다수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법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어 도현우 측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부부관계였습니다. 오해가 있었을 뿐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적 사건을 형사 문제로 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말은 예전만큼 무게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아의 증언, 임다은의 진술 번복, 문자 내역과 병원 기록이 법정에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수아는 또렷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예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가혜 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다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압박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제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우의 얼굴에 얇은 주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들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정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한가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단단히 쥔 채 재판장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도현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죄를 인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현우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전처럼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텅 빈 의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임다은이 한가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속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저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혜는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싸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 끝에서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떨리던 지난 날의 자신은 이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시간이 흐르면서 한가혜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공기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한때 얼어붙었던 따뜻한 조각 빵집은 다시 반죽 냄새와 손님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골들의 인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딸 할인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가게 냄새 참 좋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그랬니?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 더 따뜻해진 것 같다. 할인은 계산대에 놓인 트레이를 챙기며 빵을 진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머니의 고집으로만 보였던 가게가 이제는 둘의 시간을 담는 장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안과 강준호 그리고 수아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커피를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치열한 법정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무 말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전투가 끝난 뒤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리고 시어머니 도영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얼굴 좀 보러 왔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빵 하나 줄 수 있겠니? 이 냄새가 참 그립다. 갓 구운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낯설고 서먹했던 공기가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도영숙은 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조금은 늦은 화해의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지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끝난 건 맞지만 어쩐지 시작인 것 같기도 해. 예전엔 그냥 살았는데 이젠 나답게 살고 싶어. 밤이 되자 가게 불빛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골목길에 가을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천천히 바닥을 스쳤습니다. 한가에는 반죽을 치던 손을 멈추고 창문 너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소리가 잦아든 밤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긴 싸움 끝에 찾아온 건 화려한 승리도 누군가의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낸 한 사람의 단단한 하루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빵 굽는 소리와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골목길 끝을 따라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한가에는 진심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건 절망이 아니라 선택의 힘입니다. 한 여자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고 침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국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삶과도 닿아 있을지 모릅니다.